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나민희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2014년에 몰타에 갔다가 2015년에 몰타를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나민희라고 합니다. 현재 정착 한 9년 차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나민희님 이제 2015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거의 이제 뭐 10년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좀 네. 드물게 온 집안이 공학과 의학을 전공한 엘리트 가문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의 삶은 좀 유년 시절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북한에서는 이제 저희 집처럼 다 공부한 그런 집안을 인테리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인텔리 막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그냥 다 그렇게 공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도 그렇고 네, 저희 할아버지가 체스코 대사관 참사로 평생을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외교관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북한 외교관이 1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당만 믿고 사시다가 네, 그냥 주는 것만 이제 받으면서 사시다가 정작 이제 노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한마디로 이제 뭐 잔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전혀 이제 따로 챙기지 않으실 정도로 굉장히 고지식한.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그렇게 좀 고지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그 학문은 되게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냥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학급에서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지만 제일 가난한 학생. 아 정말요? 네, 꼽혔던 것 같아요. 네. 나민희님은 이제 고향이 평양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또 저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래도 평양 분들은 조금 살다더라 특권 계층이라더라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저도 탈북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 평양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은 나름의 또 배급 이런 거는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배급이 중단됐다가 언제부터였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배급을 주기는 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중반 뭐 이때만 해도 괜찮게 뭐 쌀도 주고 이제 그랬어가지고 제가 평양을 떠날 때 2014년 그때는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흰쌀밥은 다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양은 배급도 주니까 그 외에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조금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네, 어렸을 땐 진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막 그때는 정말 째지게 가난하긴 했어요. 진짜 막말로 막 집안에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 거 하나 없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막 그때는 하루 세끼 감자로만 먹었던 적도 있고 네 정말 잡곡밥이 그 강냉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제 슬슬 좀 풀리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사는 거는 조금 괜찮다. 약간 그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북한 평양 분들 식량 사정이 그래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좀 많이 나아진 거네요. 흰쌀밥 먹을 정도면. 네,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지금 또 많이 어려워졌죠. 지금 또 어려워졌네요. 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고난의 행군 시기 그토록 어려웠다고 하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밀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냥 통밀. 네, 밀이 거의 많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밀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또 평양에서 밀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평양이니까 밀이라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또 배급이 전혀 없고. 네, 다른 지역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배급 자체가 끊겼거든요. 한 30년 동안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남현이님 그래도 그 할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네네. 그 당에 충성하면서 사적으로 뭐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렇게 무역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정말 배급만 받고 사는 네네. 그런 고지식한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니님은 그럼 마찬가지로 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런 뭐 공학이나 기술 쪽 이런 쪽을 좀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 오빠가 대룰이었죠. 저희 오빠가 핵물리학 전공이에요. 정말요? 네, 김제공대 핵물리학부 수제반을 나왔는데 네. 오빠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엘리트 코스만 밟았어요.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저는 조금 이제 반항기가 있었던 게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라 엄마가 공부해서 과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세뇌를 시키셨는데 저는 나름의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해봤자 우리 집이 학급에서 제일 가난한데. 그 나름대로 먹고 사는 평양이 그러니까 밥은 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워낙 잘 사니까 네, 그렇죠. 빈부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게 가장 극심했는데 네. 주변에 옆에 친구는 엄마가 장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좀 잘 살아요 저희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엄마 아빠 다 그냥 직장일 국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감자만 먹고. 네, 그래서 공부해야 필요가 뭐 있나. 나도 저렇게 돈만 벌면서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그 공부 자체가 조금 싫어졌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널세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특목고를 가기는 했는데 북한의 특목고도 이렇게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낮은 레벨의 특목고. 저희 오빠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긴 해요. 특목고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다 보니까 결국엔 졸업하면서 뭐 4년제를 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크게 욕구 같은 게 안 생기더라고요. 4년제 가봤자 뭐 내가 또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고지식하게 당만 믿고 살아봤자 내 자식한테도 가난을 또 물려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좀 진로를 이제 바꿔서 나는 그 여식업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요식업, 요리 쪽. 네, 요리 쪽으로 가보겠다. 그래서 그때 그 전문대 중에 평양에도 전문대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간 이제 요리 전문대학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데이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웬만한 4년제보다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인 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뭐 외국도 나갈 수 있고 하다못해 제 입 하나는 건사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요리전문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요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안 좋아했죠. 그냥 정말 이거 공부 부모님이나 보니까 이거 당에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먹고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좀 요리로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엄마는 굉장히 좀 많이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집 엄마들은 뭐 여자가 공부해야 뭐하냐 뭐 이제 집안일 잘해야 된다 해서 빨래 시키고 밥 시키고 막 이럴 때 저는 하나도 그런 걸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리 학교를 갈 때까지도 밥 짓는 법도 몰랐었어요 제가. 정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약간 남현이님은 그 MZ 세대답게 저희 한국의 MZ 세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조금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되게 고지식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조금 교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 교원대학이라고 북한에 또 있거든요. 교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또 한 번 결정을 하면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집안 내력답게 그래서 하시군요. 그렇게 갔는데 엄마가 되게 탐탁치 않아 하긴 했었어요. 네, 정말 심하게는 막 가문에 없던 종자가 나타났다고. 그런 말도 하나요? 약간 북한의 표현은 좀 많이 세요. 맞아, 그래서 표현이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엄마도 되게 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딸이잖아요. 딸의 결정이고 하니까. 딸이 또 자식 있는 부모는 네, 없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비님 그 요리학원 들어가시고 맞아 조사하다 보니까 김정은 독재자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으러 요리학원을 왔었다 뭐 이런 제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요리학원을 왔던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요리학원을 졸업하고 이게 3년제인데 북한에서 명칭은 중앙요리학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북한에서 학원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고도 북한에서 외국어 학원 이렇게 불러요. 학교보다 학원이 더 높은 거예요, 뭔가? 살짝 더 고급진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금성학원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예고 같은 느낌인데 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 학교도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원이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그걸 졸업하고 제가 배치받은 데가 이제 그 개선 청년공원 평양에 가장 최초로 야간 놀이공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놀이공원들은 다 주간에만 운영되는 거였는데 개선 청년공원이 처음으로 이제 놀이 기구들을 싹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야간까지 운영되는 그런 이제 그걸 개장을 하면서 그 안에 빵집이라는 걸 내놨는데 개선 빵집이라고. 근데 그 빵이 결국에 햄버거였던 거예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파는 곳이에요. 네, 처음에는 고기 겹빵이라고 했었어요. 고기 겹빵. 종합 남새 고기 겹빵인가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말 어렵군요. 그러니까 야채를 남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양상추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야채 들어간다 그러고 고기 패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 남새 고기 겹빵 막 이렇게 얘기했던. 빵 사이에 했다 그런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그거냐? 그래서 맥도날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모르지만 전 세계 애들은 정말 환장하는 그런 뭐 미국에 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버지가 독서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어디서 하나 들으셨는지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되게 유명한 빵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엔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만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미 취직을 했을 때 김정일이 거기에 한 2번인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북한 내에서는 또 프라이드가 있는 직장이에요. 우리는 소위 우리는 장군님을 언제든지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신입들을 뽑는 거예요. 열정페이인 거죠. 여기 대단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 보면 장군님을 만날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끄는 건데. 일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배급도 좀 그렇고 외화벌이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또 외화벌이 기간은 그 직장에서 배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배급소가 아니라 따로 떼가지고 직장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배급도 좀 약간 뜨뜨미지근하고 뭔가 돈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무슨 빚 좋은 개살구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좀 돈 좀 벌 수 있는 데로 간다.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또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햄버거만 만드니까 내가 요리사인데 요리 기술이 전혀 늘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뻔한 것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겠다 해서 이제 옮겼는데 제가 옮기고 나서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김정은이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신입으로 이제 그 선발된 친구가 김정은의 선을 잡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그게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막 울면서 방방 뛰면서 막 그러는 그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고모가 막 너는 집안의 배신자라고 해서 왜요? 왜 배신자야?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원수님을 만났을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일단 그렇게 막 김정은까지 만난 마당에 옮기기가 더 어렵거든요. 직장을 옮기는 게. 그렇죠. 원수님이 오셔서 해줬는데 딴 데 가면은. 그렇죠. 더 막 반역자 같은 걸로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더 발을 빼기가 힘들어요. 거기 그냥 평생 뼈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식당에 김정은이. 아니 근데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면 뭔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렇게 손잡고 막 이러면? 그런 혜택은 없죠. 그냥 긍지만 가슴 속에 긍지만 차오르는 거죠. 그래도 장군님 햄버거 만들어 드렸으면 그 금일봉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참. 그러니까 간부들은 되게 좋아요. 간부들. 저희 그 식당에 왔다 그러면 식당 당비서나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 또 높은 상업관리국 막 이런데 국장으로 가든 막 이게 승진이 되게 빠른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화려한 경력으로 남는 건데 말단 노동자들은 전혀 없어요. 이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고 뭐 대통령님이 오셔서 뭐 삼계탕을 먹든 뭐 네. 서빙하는 분들이야 뭐 그냥 기분 좋고 많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팁 같은 거라고. 아쉽네요. 정은이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김정은이 그렇게 미국 욕하고 막 그 뭐 반미게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햄버거는 저 미국 저 유럽 음식 아닙니까? 미국 음식. 그러게요. 근데 왜 그 햄버거 가게 만들고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햄버거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안 거지만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햄버거의 맛에 눈을 뜨지 않았나 해서 좀 햄버거를 평양에 좀 대중화 시켜 보려고 나름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북한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네요, 북한 분들. 약간 햄버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햄버거는 워낙 다른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 빨리 먹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러니까 햄버거가 음식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음식의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그래도 제일 좀 아래에 있는 거 아닌가. 간편식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고급이다 보니까. 대중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중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그 하나에 막 그때 0.9유로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북한의 그 락원 백화점이나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보내는데 하나에 0.9유로에 내보내면 거기서는 뭐 또 이제 얹어서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1달러가 안 되는데 햄버거 하나가 거의 뭐 한 3, 4개월 월급이니까. 아니 이거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이제 3-4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먹을 수가 없네. 네, 그걸 사느니 그냥 쌀 몇 킬로를 더 사는 게 훨 낫죠. 그래서 많이 좀 맞지는 않다. 북한의 실정에는. 그렇군요. 네. 햄버거를 이렇게 좀 고기가 흔해야 되는데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고기 사 먹겠다. 그쵸. 그 돈이면 고기 1, 2kg 그냥 사가지고 푸짐하게 끓여서 온 가족이 먹는 게 낫지.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김정은은 본인은 이제 뭐 그런 돈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이런 거 즐기는 거고. 네. 평양 분들만 해도 못 먹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범접할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님 이렇게 뭐 햄버거 가게 김정은도 이제 방문했을 때 그만두고 딴 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요리하고 뭐 요리사시니까. 네네. 뭐 다른 쪽에 취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좀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외야 식당이라고 북한에서 약간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다 팔아요. 주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식, 요리, 뭐 그다음에 커피까지 다 있어요. 네, 살짝 중국 식당 느낌이라고 해야 중식당.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보면은 뭐 족발이면 족발만 하는 집이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중식, 일식, 양식 다 있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다 했던 그런 식당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식 쪽에 죽, 뭐 탕, 뭐 이런 밥 이런 쪽에 이제 맡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냉면 파트도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열이라고 해서 이런 막 끓이는 요리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고, 냉열이라고 해서 회랑 뭐 초밥만 만드는 파트가 또 따로 있고, 막 그런 게 나눠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밥 만드는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 좀 이렇게 돈이 좀 됐나요? 거기는 좀 인센티브도 나름 있었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기름을 한 40kg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식용유 같은 거? 네, 식용유. 그럼 이제 그걸 팔아서 돈을 현금화 해가지고 제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먹어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배급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쌀로 이제 주기도 하고 평양이라고 해도 전량 쌀로 주기는 배급 자체가 일반 배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뭐 6대4, 막 5대5 이렇게 배급을 잡곡이랑 섞어서 주는데. 준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배급은
뭐 제가 한 달에 20kg를 먹는다면 20kg 전량 쌀로 주고 네. 그 외에 인센티브로 이달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는데 회사가 네. 이제 무역을 하다가 네. 이번에 기름이 좀 잘 안 팔려가지고 기름이 남았다 그러면 기름을 다 이제 뿜빠이에서 종업원들한테 좋네요. 종업원들한테 이익을 환원하는 거네. 어떨 때는 또 족발만 나눠줄 때도 있어요. 족발 좋은데요? 막 그런 식으로 받았었는데 근데 네. 참 제가 노동한 거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그래요? 거의 막 8일, 9일에 하루씩 쉬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어요. 한 달에 그냥 한 3번? 네, 그 정도 쉬고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저녁 10시 반에 퇴근해요. 12시간 넘게 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냥 딱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한 1시간 반 내지 1시간 정도만 그냥 쉬고 나머지는 계속 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하루에 그때가 이제 제가 일했을 때가 2011년도, 12년도 그때였는데 장성택 처형 전이었죠. 부자들이 진짜 많을 때예요. 신흥 부자들이. 그래서 장성택 처형 전에가 북한의 그 평양의 부자들이 좀 많았을 때 굉장히 많을 때 그런 고급 음식을 많이 즐길 만큼.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보통 열이가 막 거기선 다 달러로 취급하거든요. 네. 북한 돈은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데 하루 매출이 명절 하루에 38절 북한에서 38절이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이제 네. 여성들을 기념하는 유부녀들을 기념하는 뭐 그런 명절인데 그날 하루에만 17,000달러인가 막 그렇게 매출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 하루에 매출만 7,000달러. 매출만. 식당이 이제 1, 2층 다 해가지고 1, 2층 있었고 뭐 옆에는 뭐 탁구장도 있었고 막 했는데 상점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떼돈을 버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나민이님 그 평양에 뭐 장사를 하든 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잇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맛있는 거 비싼 거 사 먹는 네, 거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맨날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죠. 그때도 참 현타가 많이 왔던 게 같은 학교 저희 그 열애학교 네. 같은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투스타예요 북한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는 정말 한 2달은 일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한 끼에 때려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막 먹고 그 친구 나는 손님이죠. 예. 손님이 나오고 막 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 혹시 알아봤어요? 그 친구 얘기를 하죠. 제가 있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제 왔어 막 맛있게 먹고 가 막 이러고 이제 가는데 네, 고생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역시 부모가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씀씀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많은데 근데 공부는 나민이님이 제일 잘했던 거 하셨잖아요. 그 열이 실기에서는 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론 공부에서는 나름 뒤처지진 않았었죠. 그 친구 혹시 성적이 더 좋았나요? 그 친구는 그냥 좀 쏘쏘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북한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빈부격차나 어떤 그런 게 참 심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저희 또 이제 탈북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